그 유명한 그 도시 출신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냥 잘 나가는 코미디언인데 그분의 외할아버지께서 동투전 3.1 운동을 주도하셨는데 그 기록이 없어서 그 보훈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좀 자료를 좀 찾아달라고 왔어요. 근데 그걸 관련 기록들이 그 시에 전해져 내려온 기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의 어느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3.1 항쟁이, 저는 운동이란 말을 참 싫어해요. 그 누가 시작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3.1 운동, 독립운동 이런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아는 운동하고 잘 매치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말을 좀 잘 안 쓰는데 항일 3.1 항쟁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서 자료 좀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녔다는 학교에 가서 그 학적부를 다 뒤져봤어요. 학적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게 참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같은 도시에, 제가 예를 들었던 같은 도시의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청산리 전투에 이분이 참가하셔서 중화기 중대장을 하셨다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귀국해서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드리고 지금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가 그 청산리 전투에 관련된 기록을 전부 다 샅샅이 뒤졌는데 중화기 중대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분의 이름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게 경로당에서 그분이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었노라, 그때 내가 중화기 중대의 중대장으로 있었노라,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확실 있게 얘기하니까 근데 어떻게 독립도, 우리 방금 김대길 박사 말씀해 주셨지만 독립 투쟁하셨던 분들이 다 그 참 넉넉하게 사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사시다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을 우리라도 추모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움직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의 무덤을 성역화하고 아마 올해도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근데 관련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관련 기록이 없으니까 이분의 말은 거짓말이냐? 그것도 더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연천에 관한 제가 연천에 작년에 연천학 그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발 좀 이 스토리텔링에 의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근거를 가진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교육 자료를 쓰는 것이 스토리텔링인데 거꾸로 돼 가지고 서여산의 요석 공주하고 무슨 뭐 어쩌고 와 있었다. 원효 대사가 그 자지함을 만들었다. 이 원효 대사가 전육이 지었다는 절이 97개예요. 안 놀라시네. 아니 이분이 몇 살 사셨는데 전국에다가 97개 절을 지으셨다니까. 1년에 3개씩 지어야 돼요. 그럼요. 이분이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이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찾아서 뭐 자꾸 지명이 어떻고 뭐 이게 나가는데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35분이니까 전 시간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연천에 관련된 항일 투사들이 있는데 이분의 그 관련 기록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확인해서 정리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먼저 확정돼야만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분의 활동 업적이나 보훈 공적들이 확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하고 교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이 정확한 기초사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주관적인 어떤 것이 개입이 되고 변조가 되고 과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거 우리는 지금 사실성이 담보되고 교차 검증이 뭐냐면
이분들을 탄압했던 적측, 그 일제 강점기의 그 담당관들의 그 기록하고 이분을 저 현장을 기록, 아까 우리 저 김대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배 썼었던 그런 자료들, 것은 이 사고 교차 검증이 가능한 기초 자료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런 정보가 그리고 계속 확장되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먼저 만들어져야 비로소 그 후에 이분들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고 그다음에 보다도 확장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교육 자료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연천 군민들이나 연천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구축해야 될 그 자료의 카테고리가 이렇습니다. 우선 항쟁 유형인데, 이거 항쟁 유형은 나중에 이제 관련 기록이 나타납니다. 의병 활동이 있어요. 의병 활동은 이 연천이 의병 활동이 중심이 졌다는 것은 연천 양주가 서울 진공의 그 배후 기지가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함경도 쪽으로 또는 평안도 쪽으로 나가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천군 출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연천을 무대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셨거든요. 특히 1907년 정미 조약으로 나라의 군사권을 빼앗긴 다음에 이제 군대가 해산되는데, 그 해산된 군대 중에 강화에 주둔하던 강화 진위대가 있었어요. 이 강화 진위대의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봉기해 가지고 연기우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활동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연천 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 활동하신 분이 계시고 그 의병들끼리 연합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고 의진 연기우 부대 무슨 여러 부대에 그 참가했던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이제 의병 활동이 전개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1 항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천 지역 내의 3.1 항쟁, 우리 방금 김대일 박사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두일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군대에서 발생했던 그 항일, 재밌는 것이 말이죠. 요거 우리 연천군 내의 항쟁은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이게 자금은 천도교에서 되고 조직은 기독교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확장한 것은 서울에 가서 유학하던 학생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기독교나 천도교 또 그다음에 그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전개돼 나가는데, 연천은 그게 없어요. 특히 그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한 건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당시 이 3.1 항쟁에 적극적이지 않았었던 유림에서 좀 그 중심이 됐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굉장히 연천 지역은 좀 독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3.1 항쟁이 끝난 다음에 있었던 그 계속되는 개인적인 투쟁, 또 연계 투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천 출신으로서 해외 항쟁에 참가하신 분들이 계세요. 임시정부 연기된 분들이 계시고, 우리 지금은 그게 이제 양주시로 넘어가서 양주시 남면이 됐는데, 적성현 남면 쪽에 이제 조소왕 선생 일가 임시정부 연기된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다음에 중국 대륙 방면, 동북 방면, 중국 대륙 방면은 주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국민당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만주에서, 당시 만주 지금은 동북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에 한중 연합군 관련 부분들, 일본에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미주 방면 있어요. 미국, 멕시코, 쿠바, 하와이. 제가 이게 정확히 말씀드린 것은 아직 자료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기타 러시아, 몽골, 유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연천 관계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투쟁인데, 앞에 것은 주로 이제 무력 시위 투쟁이고, 언론 분야, 문화 예술 분야, 체육 분야, 교육 분야, 종교 분야. 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앞에 나오겠습니다만 엄복동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름을 들어본 적 계시죠? 자전거 왕입니다. 이분이 연천과 어떤 관계냐면, 연천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전거 할 때 그만두신 다음에. 말기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 연천에서 어떻게든지 인사 자료로 정리해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6.25 항쟁 과정에서 북쪽으로 끌려가시다가 소유산 연천 지역에서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 정지용 같은 분들이 대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좀 계속 확장되고 정리가 돼야 되겠죠. 종교 분야에서 이게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요. 백백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백백교가 사교예요. 근데 그 백백교를 운영한 분들은 사교 교주 뭐 해서 여러 가지 참 그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백백교에 가담하신 분들 가운데는 꼭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가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실은 좀 다시 그 전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우리 연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분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해야 하는 인사 자료의 플랫폼의 카테고리는 연천 지역 항의인물은 어떤 분들을 항의 인물로 볼 것이냐. 첫째, 연천에서 출생하셨고 연천이 본적지 주소지인 분들. 그다음에 연천 출신은 아니신데 연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셨던 분들. 또 연천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연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연천을 항의 인물로 규정하고 이분들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확인되는 연천 지역 항의 인사 관련 데이터 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구산 편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요주의 인물 자료, 감시 대상입니다. 이미 그 항일 운동에 가담하셨던 연천 출신 분들 중에서 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석방되고 나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관찰할 것, 요주의 인물이 있는데 감시 대상인데 이분의 관련 기록이 여기에 지금 33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요 얼른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당된 33건 중에서 이제 그 일단 보안법 관련자가 있는데 이 보안법 관련자는 3.1 항쟁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3.1 항쟁에 관련된 분들은 그 죄가 보안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홍재준, 홍순겸에서 여기 저 아래 구금용 씨까지 전부 다 이제 여기 3.1 항쟁 19분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요주의 감시 대상자 석방됐지만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사람들, 연천 사람들 33명 중에서 19건이 3.1 항쟁과 관련된 그 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아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맨 밑에 보이시죠? 조아당. 요 분이 기독교 관련 유일한 분입니다. 아당은 이제 성경에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표시하는 게 아당이에요. 이 모세는 알려주셨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의 그 3.1 항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천도교가 되었건 기독교가 되었건 종교 관련 그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여러 번 보면 이제 홍재준 이 부분 여기 남천재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씨 개명한 이름이 나타나니까 이게 어떻게 뭘 말하냐면은 이분에 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1919년에 일어난 사건이 창씨 개명은 1935년 이후의 일인데 정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연천 서남면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홍순겸, 9.12 21일 날 있었던 최초의 항쟁의 주모자였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타난 자료가 있어요. 심지어 석방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본적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 좀 머물고 있다는 것까지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게 첨부되어 있고요. 조훈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당 교사고 역시 보안법 위반인데 뒤에 협박이라는 게 있는데 협박이 뭐냐면은 그 같이 참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죄명이 이제 거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조아당이라는 분입니다. 신분은 평민이고 이분은 이제 관인 출신입니다. 관인 출신. 그리고 예수교 포교소에 아버지에게 지금 가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현수 역시 보안법이고 여기 보면 심지어 지문번호까지 거기 있고 사진 원판 번호도 따로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제 이분과 친척이나 그 관계 때문에 기될지도 모르겠네요. 정도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황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인데 원래 이분은 그 출생지가 황해도
평산군인데 본적이 연천이세요. 본적이 태어난 것도 황해도 평산군이고 사는 것도 황해도 평산군인데 본적이 연천이기 때문에 연천 인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개명해서 창씨 개명해서 남천아지라는 그런 그 창씨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낙주라는 분이고요. 역시 그 출생지가 연천이고 주소도 연천이고 양반입니다. 직업은 농민이시고요.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서 머물고 있다. 연만금 이분은 사진이 없습니다. 오늘 사진에 여기 보면은 성원 상덕을 봐라라고 거기 그 돼 있는데 그런 카드가 현재 전해지지 않아 이분이 사진이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소은숙이 자매분인데 이분은 두 분 다 서울에 이제 학생으로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그 3.1 항쟁에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언니가 소은식이고 동생이 이제 소은명입니다. 두 자매가 같이 이제 이렇게 그 3.1 항쟁에 참가했습니다. 백천기라는 분이 계시고요. 백학면 출신이고 역시 이제 두일리 최초의 그 연천 지역의 항쟁에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이 나용기 이분도 이제 그 연천 적거리 중면 적거리 분인데 이분도 이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나타납니다. 김영윤 씨 적성입니다. 적성이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김봉로 이제 이분이 이름이 김봉로로 나오는데 이명이 또 김장무이고 다른 데도 김복동으로 나와요. 다른 자료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은 여러 개의 그 민원을 가지고 계신 거 보면은 지속적으로 아마 항일 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일리 최초의 의교에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유, 그다음에 이제 금홍식 역시 마찬가지로 송전영준이라는 창시명을 가지고 계시고 보니까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령에 주소를 두고 계십니다. 금수창은 이 아까 앞에 있었던 요 금홍식 씨의 아드님 되시는 분입니다. 부자분이 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구금용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그 3.1 항쟁에 관련된 분이고 또 나머지 중에 이제 6건이 국가 총동원법인데 요거는 그 징용, 징병 여기에 저항해서 항일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허심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왕직면 출신이십니다. 그다음에 전병희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자랑 똑같아요. 사진 촬영 일자가 나오고 원판 그 보존 원판 번호가 있고 지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법을 어겨서 무슨 벌을 받았고 어디서 언도 받았고 어디에서 징역을 살았고 언제 입소했다 언제 퇴소했고 그다음에 어디 가 있다까지 지금 지속적인 그 감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호선이라는 분이 있고요. 영근면 은대리 출신이십니다. 이기순 이분은 이제 경성에 아현동에 살고 계시는데 본적이 연천입니다. 본적이 송순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박춘도 여자분입니다. 박춘도 연천군. 본적은 동탄 이제 동탄으로 되어 있는데 동탄은 아마 차탄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오류가 많이 나타납니다. 동탄이라는 지명은 없죠. 차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한문을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안유지법은 요거는 본격적으로 일본과 맞서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세 가지 종류로 범주로 나누는데 맨 앞에 그 보안법은 3.1 항쟁과 관련돼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은 징용 징병 위반, 그다음에 치안유지법은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조용화는 아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이분 일가가 전부다가 이제 원래가 이제 용자가 돌림자고 하는 중국 왕조를 따라서 이제 조용은이 유명한 분이 누구죠? 네, 그리고 이제 조용하, 조용주, 조용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것이 그 나중에 그 이분에 관한 그 형벌이 나옵니다만 주소가 포와는 하와이를 말하고 호노루루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와이에서 살고 계시다가 이분이 국내로 들어오다가 체포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은 미주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조용주 아까 말한 용자 주자 이렇게 같은 형제분들이십니다. 여기는 연천군 남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양주시 남면으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면이 이제 면이 그 치솔 중심으로 동서남북 동면 서면 남면 그다음에 외동면 외서면 이렇게 나가고 이제 근남면 이렇게 그 하기 때문에 방향을 주로 타는데 이게 그 적성에서는 제일 남쪽이 되면 적성 연천군 남면 적성현 남면 그랬었거든요. 근데 양주시에 들어가니까 맨 북쪽이 돼 버렸잖아요. 양주시에서 맨 북쪽이 있는 남면인 거예요.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이거를 양주시 북면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정통성을 유지해서 남면을 유지했고 우리 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서면이 맨 동쪽에 있는데 서면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기 철원 쪽이었으니까 이제 연천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현재 연천의 맨 동쪽인데 지명은 신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것으로 이제 그 관할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학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아마 좀 아주 악질로 분류됐던 것 같아서 같은 자료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성학 1, 이성학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인데 카드가 두 개가 제작이 된 거 보니까 이건 아마 굉장히 좀 근데 여기 지금 그 용의가 뭐냐면은 용의는 저 아래 보시면은 권우성과 함께 적색 노동조합을 조직했다. 그러니까 노동투쟁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자료에는 치안유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노동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배라는 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그 주소가 본적이 경기도 연천군 남면 화산리로 돼 있어요. 근데 화자가 여기 신산리로 바꿔야 됩니다. 신산 신자하고 화자가 이제 헷갈려서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근데 백찬기 현재 역시 양주로 가 있는 남면 매곡리 그 자체가 그 수원 백신의 그 집성촌이거든요. 거기 출신이십니다. 이분은 중국 남경으로 가다 아래 보니까 긴 설명이 있는데 중국 남경으로 가서 불령단이 김구파에 가입했다가 그다음에 그 오주국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남경에 있는 중국 중앙군관학교에 입교해서 하던 중에 거기서 한국 특무대 독립군을 결성하는 데 참가했었고 이후에 소와 10년 7월 19일 날 폐결핵으로 몸이 치료를 받으러 국내로 들어오다가 체포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맹렬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중국에서 박영창이라는 분이 읍내리 출신이십니다. 학생인 것 같아요. 노괴하시 치안유지법이 위반. 이거는 맨 밑에 보시면은 이재유 안종호와 함께 연락을 하고 계속하고 있다. 이재유라는 분이 유명한 조선공산당 조선 일제 때 조선공산당 조직 책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공산당 그러면은 뭐 공산혁명 활동도 하셨겠지만 주로는 이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참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 노계하는 분 상당히 거물입니다. 이재유와 함께 상당히 거물로 부르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탄리로 되어 있는데 동탄리는 차탄리의 오류로 보입니다. 김공신이라고 역시 상해에서 체포됐다고 그래요. 이분도 역시 여기 보면 다른 이름이 왕득해, 이상구, 우경호, 김승희 해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속 이름을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체포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임시 정부 함께해서 활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밖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항일 인사풀에 돼 있는데 이 죄명이
이게 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주로 이제 의병 활동에 관련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재물 약탈, 도둑, 강도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아마 항일 운동과는 관계가 없지 않은가 싶은데 이건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상은 이제 이상 33문은 전부 다 이게 일제에서 요 감시 대상으로 분리된 분입니다. 두 번째 풀이 요건 이제 지역별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의 특성은 이분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감시하고 감찰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풀이 바로 우리 국사편찬이 갖고 있는 공원 관리 자료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이분들이 항일 투쟁이 인정이 돼서 공원자로 속된 분이 재밌는 것은 앞에 있는 요 감시 대상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연천군하고 연천 문화원의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예요. 이분들 분명히 일제의 감시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자료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공원 자료에 있는 분들이 일제 감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자료를 상호 보충할 것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제고 이걸 보충해야 될 그런 자료들입니다. 좀 33건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 대통령 표창이 6건, 건국 포장이 1건. 그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살아있는 분들은 받을 수 없는 독립 훈장, 애독장, 그다음에 애국장 10건, 독립장 4건 이게 이제 훈격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독립장이고 그다음에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나갑니다. 3.1운동 관련 것이 15분. 아까 보시지만 겹친 분들이 있습니다만 안 겹친 분들은 많아요. 겹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겹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서 할 것인가 중요해요. 의병도 역시 보시면은 아까 나오는 의병과는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여기 의병에도 아까 보시면 현영원, 송병태, 진성교, 전복교, 홍천이 전부 다 아까 안 나왔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은 저쪽 자리는 없는 분들이니까 이 두 자료를 어떻게 이제 교차해서 검증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기술되는 과제가 됩니다. 국내 항일이 3건, 광복군이 2건, 그다음에 임시정부 1건, 중국 방면 1건, 미주 방면 1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 분씩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이 소은명하고 이 두 분 자매분은 3.1 항쟁과 관련돼서 이미 나왔던 분입니다. 거기 재밌는 것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가 그 공적 개요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개요는 학생운동, 훈격은 대통령 표창, 배화여학교 재학 중에 이거는 이제 아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배에서 3.1운동을 기념하는 만세운동에 참가했었다가 체포돼서 징역을 받았다. 아까 말한 김복동이라는 다른 인물을 한다고 그랬죠. 연천 분인데 두일리에서 처음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여기 자세하게 이제 장날 아까 우리 김 박사 말씀하셨던 장날에 조식과 함께 3.1 항쟁을 주도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영원이라는 분이 이제 마거리 출신이신데 연기후 의진에 참가해서 의병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군수품 모집 활동하시다가 이제 그 궁적으로 애족장을 받으셨습니다. 송병태 역시 의병장 연기후 의병장진에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이 연천 군내에 지혜리라는 곳이 있습니까? 지혜리? 예. 예. 요 지혜리라는 집이 나타나서 요즘 자세히 몰라서 좀 여쭙습니다. 한은동이라는 분 적세면 장파리에서 항일 3.1 항쟁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장파리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유 역시 백항면 두일리에서 처음으로 3.1 항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건국 포장을 받으셨습니다. 조우식 미산 출신이시고요. 역시 두일리 항쟁에 참가하셨던 분이니까 두일리에서 하셨지만 그 두일리 백학 그쪽 분들이 아니고 연천 전체 분들이 다 여기 참가하신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상혁 역시 마찬가지. 이분도 미산 석장리 출신이신데 역시 두일리 첫 3월 21일 날 첫 3.1 항쟁에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정도현 씨 아까 살펴보셨고요. 근데 김중년 이분은 의병 활동도 하시고 3.1 항쟁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협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두 개의 공훈이 이제 의병 활동도 하시고 이어서 3.1 항쟁도 참가하신 분입니다. 피살 순국되셨습니다. 애국장 높은 훈격을 받으셨습니다. 이홍식 요거 이제 그 3.1 항쟁에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연천군 중면에서 원래 이분은 나오시지만 연천 분이 아니고 이분은 그 김포 양촌리 분이세요. 근데 이제 연천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구금용 역시 마찬가지로 두일리에서 그 3.1 항쟁 하셨던 분이고요. 진성교는 여기 이제 그 박기복 의진에 참가하셨던 의병 항쟁에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유형 10년을 받으셔서 애족장을 본 적이 관인이십니다. 전복규 소포리 출신이시고 역시 김수민 의진에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의병 활동하셨습니다. 의진에 참가하셨지만 아마 독립적인 자기 부대를 별도로 이끌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구현 씨는 분은 이분은 아까 이제 나왔던 분이시고요. 3.1 항쟁 관련된 분입니다. 그다음에 백천기 이분도 아까 나왔었죠. 그 연천. 그다음에 조용주 아까 말씀드린 그 남면의 그 이제 그 함양조 씨 이분 가족 전체가 다 형제 중에 한 분만 빼고는 다. 그다음에 그 부인들, 아들들, 며느리까지 이게 전체 가족 전체가 그 독립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이분 임시정부 수립 관련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귀국하에서 활동하시다가 체포돼서 동생입니다. 조상 선생. 조상 선생이 본명이 조용은. 이분은 조용주. 예, 조용은 조인이고 조상 선생의 본명이 조용은이고 용자 밑에 이제 중국 왕조들 하은주 당 이렇게 나가는데 그 항대 붙은 분들이 전부 다 형제분들이십니다. 현재 여기 보면 이 조순옥 이분도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수왕 선생의 가족입니다. 광복군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광복군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광복군하고 그 공산기회는 별도의 독립투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합쳐지는데 합쳐진 분들과 안 합쳐서 복잡한 좀 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현재 이건 아직 그 정확한 그 갈래가 좀 정립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연천 분들이시니까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용기는 아까 말씀드렸었고 홍천희라는 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병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애국장이니까 높은 훈격의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홍광표 아까 말씀 그분 홍천이는 관계가 없는 분이고 역시 마찬가지 의병 활동하신 분이 김세경 의병진에 가담하셔서 자료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득수 역시 의병장인데 이분은 별도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아주 그 범위가 넓어서 연천 출신 상수리 남면 상수리 출신이신데 양근 지평 이천 양주 전체에서 광범위한 그런 의회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조시재 이분이 누구냐면 역시 조성 선생의 아드님인가 그럴 겁니다. 이분이 아마 조성 아드님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낙준 아까 나왔었죠. 이제 이분은 아주 과격한 3.1 항쟁은 만세 시위에 그치지 않고 과격한 활동하신 걸로 좀 나타납니다. 강명선 역시 의병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아마 그 앞에 있는 그 자료와는 전혀 다른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순겸은 아까 이제 나왔던 분이죠. 그다음에 정현수도 나왔던 분이고. 김창환 이분이 이제 아주 독특한 분이신데 이게 굉장히 활동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진에 함경도 성진에 고주파 공장을 폭파하려고 계획하다가 시행당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42년이면 일제의 그 민족 말살 운동이 아주 막 고조에 달했을 때거든요. 이때 그 실제로 그 공장을 폭파하려고 했었다 하면은 정말 그 단순히 공장을 폭파했었다 그게 아니라 그 저변에 그 밑에 있는 조직 활동 내역이 상당히 그 광범위한 그런 조직을 갖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훈격도 애국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조인식 이분은 이제 그 해방 후에도 살아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 업적이 상세히 나오는데 이분이 자기가 쓰신 그 이력서에서 발제가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만주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대륙에서도 산서정 하동도에서 이게 그 적극적인 항일 무력 투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분은 이제 아까 나왔던 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인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성하 선생의 아드님 되신 분이고 광복군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시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명이 조용원이니까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원나라 원자 쓰는 용자와 원자 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선의 동생 되는 분입니다. 역시 광복군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왕회종이라는 분이 이제 이 분이 좀 많이 회자가 되는 분인데 의병 활동하셨던 분인데 상당히 큰 활동 독립장이 이제 제일 후계가 높은 거거든요. 이제 왕회종에 관해서는 좀 더 다시 자세한 조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자료와 이제 이분들은 그 관리 자료 나타나지 않지만은 관리 자료에 연계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현영원, 송병태, 김중년은 연기와 관련돼 나타납니다. 진성규는 박기복, 전복규는 김수민, 그다음에 경규현이 황종화, 조영주는 조소왕, 홍천이가 김시경, 연기호, 홍원유, 홍강표가 이분들 이렇게 마치 고구마를 이렇게 캐면 줄줄이 나오듯이 현영원과 연기우가 연기가 돼 있고, 홍천이와 김시경, 연기우, 홍원유가 연기돼 있고, 또 이분들이 역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같이 다 연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특히 의병 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좀 같이 연전, 양주, 의정부 같이 연계해서 좀 공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거 관계없이 제가 지금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자료가 이렇습니다. 이 보시면은 연천이라는 지명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국사편찬에 이제 이거 검색하면은 일제 강점기 경성 지방법원의 기록에 6건이 나타나고 친일파의 3건이 나타나요. 친일파는 상당히 이게 좀 아픈 부분인데 그런 역시 마찬가지로 규명을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근대사 기초 자료에 18건, 지지 자료에 1건, 조합 자료에 한 71건이 나타납니다. 여기 연천에 형성되었던 일제 당시의 여러 가지 회사들 이제 70건 나타납니다. 사료 청소에 무려 656건이 있습니다. 연천 관련돼서 한민족 독립운동사에 6건이 이건 다 이제 앞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문서가 각사 등록 근대표 186편, 국내 항일운동 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검사들이 취조한 취조 문서가 127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외무성에 33건 나타납니다. 한일 외교 자료에 1편, 대마도 종가 자료에 2개, 임시정부 자료집에 11건, 반민특위 이거는 이제 주로 친일파 자료들인데 4건, 3.1운동 경문이 3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요 사건이던 도장관, 이제 경기도 도지사가 지금은 도지사라면 도장관이 그랬어요. 도장관 보고 처리 15건, 아까 말씀드린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 56건, 조선 소유 사건 관계 자료에 26건, 통감부 문서에 77건, 중추원 자료에 7건, 근대사 집성에 19건, 독립운동사 자료에 125건, 또 한민족 독립운동사에 따로 149건이 나타납니다. 편년절에 고종시대사에 83건 나타나고요. 일제학 한국 36년사에 96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처럼 이 모든 자료에서
관련해서 뽑아가지고 우리 연천 항일 인물 자료집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 장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놔야 비로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 자료가 만들어지고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지고 유적지도 정비가 되고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손들의 근황은 지금 여기 그 황방리 쪽에 함양조씨 외에는 거의 찾기 힘듭니다. 우선 일제 강점기에 활동할 당시에 이분들은 연천 지역에서 상당히 활동이 드물어집니다. 드물어지고 제가 이제 양주와 의정부 지역의 그 일제 강점기 자료를 정리해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1925년쯤 지나면은 일제의 통치가 아주 강고해집니다. 조직화되고 그래가지고 거의 일제 항일이 어려워지게 될 뿐더러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조선시대 말기에 참 못 살았던 민중들이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농촌진흥운동, 그다음에 학교 세워주고, 그다음에 그 회사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하면서 새로운 그 중산층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여기에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191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태어나고 나니까 자기 조국이 대일본 제국인 거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여기 연천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은 이게 그 분단 당시에는 여기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었다가 갑자기 수복지구가 되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이 1909년생이세요. 1909년생이신데 그러면 태어날 때 우리 아버님은 국적이 어디였었어요? 대한제국이었었거든요. 근데 2살 되던 해에 나라가 망해서 대일본 제국이 돼가지고 36살까지 대일본 제국 신민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해방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 계시다가 51년에 월남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조국이 어디예요? 4개국이에요. 대한제국, 대일본제국,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1910년 이후에 연천에서 탄생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세운 학교 나오고 여기서 뭐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산업 체제에 편입되면서 말하자면 내 조국 대한제국이라는 의식이 없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째짠 칠일이 뭐냐면 째짠 칠일이 뭐냐면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창씨개명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아무런 의식 없이 일본말 배우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1920년, 25년 이후 지나면은 거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 출신인데 성진 공장을 폭파했다든가 뭐 적색 노조에 이거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고 제가 늘 강조한 건 뭐냐면 그 상해에 가서 중국에 가서 독립도 하셨던 분들 그 당시요 대일본 제국은 세계적인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독립의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는 대의에 헌신하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현창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좀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고 여기 연속 강령물에 여기 아까 우리 김대일 박사님이 정리해 주셨지만 이 당시에 여기 무슨 특히 동아일보 쪽에서 많은 보도를 합니다. 이제 일제 그래서 요 자료를 잘 검색해 보면은 그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연체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료를 언젠가 같이 좀 정리를 해 놔야 될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항일 인물들이 좀 찾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 참 직원록 자료가 뭐냐면 연천 출신으로서 조선 총독부의 직원이었 공무원했던 분들의 명단입니다. 아니면 일본 사람인데 연천군에 와서 여러 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제 여기 직원록에 나타납니다. 딱한 일이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말고 넘어가십시다. 우리끼리 얘기해군요.
일제 시대의 마지막 양조 군수가 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에 된 다음에 일대 양조 군수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말씀인지?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일제 시대 마지막 그 양조 군수는 뭐 한 사람이에요? 그때 정말 공출이니 뭐 징병, 징용 앞장서 가지고 그야말로 뭐그 잠깐만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친일파 중에 친일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해방되고 나서 초대 양조 군수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거는 참 이게 우리 친일청산 그러는데 인물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기도 하고 명망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착잡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저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다가서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항일로 칠 수 없지만 하여튼 일제 강점기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 택견을 재발굴했던 신한승 씨가 있습니다. 연천에서 자르셨던 신한승 씨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홍효민이라고 요 이제 일제 강점기에 유명한 평론 활동을 했었던 분인데요. 연천 분이시고요. 유명한 김상룡, 김오남 남매. 이분 그 유명한 나중에 김상룡 이분은 약간은 친일적인 행적이 좀 있습니다만 그 치조신 김오남 남매, 아까 말한 엄복동, 그다음에 황인수 목자상 같은 분들은 자료에 좀 안 나타나고 별도의 자료에 나타나는 분들입니다. 제가 들 말씀은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하여튼간에 정확한 교차 검증 가능한 자료를 먼저 데이터로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확립한 작업을 연천문화원에서 좀 이제부터라도 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여기에 관한 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요게 좀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